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2과목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죠. 그래서 문제 26번에 보시면 여기 점성계수하고 요 동점성계수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점성계수라는 건 요 점도죠. 그래서 이 점도는 요 액체일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요 점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의 반비례 관계고요. 요 기체의 경우에는 요 점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기체의 그 점도는 온도하고 그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요 액체의 경우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점성계수, 점도값이 반비례 관계에 즉 감소가 되는 거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물엿을 생각하시면 돼요. 물엿 같은 경우는 온도를 갖다가 높여주면은 이 점도가 점점점 감소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끈적끈적한 정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기체의 경우에는 점성계수값, 즉 점도값이 온도가 증가가 되면 점도값도 같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다음 3번에 보시면 이 동점성계수, 동점도죠. 그래서 이 동점도라는 것은 이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점성계수, 점도를 유속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밀도값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이 3번이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번에 보면 여기 점성계수는 유체의 그 전달 능력하고 속도 경사 사이에 비례상수 맞는 거죠. 자, 여러분이 뉴턴의 점성 법칙에 의해서 전달 능력 요 타우는 점도 곱하기 dy분의 du, 즉 속도 9배죠. 요 놈을 우리가 속도 9배 또는 요거를 우리가 속도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결국 경사니까 속도 기울기는 속도 경사로 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점도는 결국 전달 능력 요 타우를 dy분의 du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 점성계수, 점도는 유체 요 전달 능력하고 요 속도 9배, 속도 기울기하고 비례 상수가 되는 거 맞는 얘기죠. 다음은 27번 가죠. 자, 27번은 공기 중에서 요 무게가,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2kg. 자, 물 속에서 무게가 0.5kg라는 거죠. 자, 공기 중에서 무게가 2kg고 물 속에서 재니까 0.5kg니까 그만큼 부력만큼 이게 그 무게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중은요, 공기 중에서의 요 무게로 뭐를 나눠주냐? 무게의 그 차이 있죠? 요 놈을 공기 중에 무게로 나눠주면 돼요. 요 무게 차는 2kg에서 0.5kg를 뺀 1.5kg가 바로 무게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공기 중에서의 무게가 2kg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중을 계산하면 1.3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기 중에서 잰 무게하고 요 물속에서 잰 무게 요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비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그럼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그 출제자는 이 문제를 풀라고 낸 게 아니고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매닝에 요 조도계수 값 주고 관의 지름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죠. 지금 어떤 저수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수지의 요 표고 차이가 몇 미터냐면 지금 10미터로 주어져 있죠. 수면에
여기 표고차가 수면의 그 차이가 10m라는 거죠. 다음에 이 저수지에서 이 저수지까지 배관의 요 길이가 500m라는 거죠. 그럼 여기 관의 요 지름은 얼마가 되느냐 요걸 물어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공식에서 지금 매닝의 이 조도계수 값이 나와 있으니까 속도라는 것은 매닝 조도계수분의 1 곱하기 수력 반경의 요 3분의 2승 동수 경사의 요거 2분의 1승 이 공식하고 그다음에 유속이라는 것은 유량을 요 단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 단면적은 원형 배관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Q가 되겠죠. 결국 이거는 파이 D의 제곱분의 4Q가 바로 유속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D 값을 풀면 되는데 요 매닝 조도계수 N 값은 주어져 있죠. 자, 매닝 조도계수는 0.013. 그다음에 요 수력 반경 R은 여러분이 계산해야 돼요. 자, 이 수력 반경이라는 것은 접수 길이, 즉 물하고 접한 요 둘레 길이죠. 접수 길이분의 요 단면적, 물의 단면적이에요. 자, 지금 여기 원형 배관이죠. 자, 이 원형 배관에 요 물하고 접한 요 둘레 길이. 자,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는 요 길이가 물하고 접한 둘레 길이죠. 요 길이는 파이의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수 길이는 요 파이의 D가 되는 거죠. 자, 요 물의 요 단면적.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죠. 자, 여기서 D 없어지고 제곱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파이 없어지고 결국 수력 반경은 4분의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동수경사 요 I 값. 자, 이 동수경사 I는 요 수직거리 H를 요 길이로 나눠주면 돼요. 즉 10m를 500m 관의 길이 500m로 나눠주면 0.02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V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어진 값 다 대입하면 요 N은 매닝 조도계수는 0.013. 그 다음에 수력 반경은 4분의 D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수경사 I는 0.02죠. 0.02에 2분의 1승이니까 요거 루트 0.0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V를 계산한다면 0.013분의 1 곱하기 4분의 D에 3분의 2승이 되는 거죠. 루트 0.02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속이에요. 속도. 자, 그러면 여기 유량값 주어져 있죠? 1세제곱 세크. 그래서 요 Q가 1세제곱 세크가 되죠. 즉 1을 대입하면 되고 파이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파이는 얼마로 하라고? 3.14로 하라고 그랬죠. 자, 요 값을 여러분이 여기 V에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놈을 갖다 대입을 하면 4.3172 D의 3분의 2승이 되죠. 자, 파이 D의 제곱분의 4Q니까 유량 1. 그래서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요 D 값을 계산을 하면 0.63276m죠. 그래서 여기 지름이 미리로 물어봤으니까 1000배를 해주면 약 633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번 같은 경우는 계산이 좀 복잡한 거지 계산 공식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28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주어진 1분 내에 이걸 풀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9번 가죠. 자, 29번은 마찰 손실 계수를 갖다 계산하는데, 유차역학에서 이 마찰 손실 계수 구하는 거는요, 대부분 다 이 측류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측류일 때 마찰 손실 계수는 요 상수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레이놀드 수만 구하면 마찰 손실 계수는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놀드 수는 점도분의 관경 D, 유속, 밀도죠. 자, 그러면 이 점도라는 것은 요 동점도라는 것은 점도를 갖다가 밀도로 나눠준 거죠. 요걸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은 DU를 동점도로 나눠준 거죠. 자, 유속은 또 A분의 Q, 즉 파이 D의 제곱분의 4Q죠. 이 공식을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파이 D 뉴분의 동점도분의 4Q가 되는 거죠.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문제의 조건에 보면은 지름 D를 2mm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 문제의 단위 보면 다 센치죠? 센치. 자, 그럼 지름도 센치로 고쳐주면 되겠죠? 2mm니까 1cm는 10mm니까 0.2cm가 되겠죠. 그래서 유속은 유량 Q를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자, 유량이 얼마예요? 0.25 cm의 3승 퍼 세크죠. 자, 4분의 파이의 관경 0.2cm의 제곱. 이렇게 되면 유속이 cm 퍼 세크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7.96이 나오는 거죠. 동점도 값은 주어져 있죠. 동점도 뉴는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m의 제곱 퍼 세크.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레이놀드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는 관경 0.2cm 곱하기 유속 7.96cm 퍼 세크. 동점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1.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아니고 2승이네요. 10의 마이너스 2승으로 대입을 해주면 레이놀드 수가 142.14가 나오는 거죠. 자, 2100 이하니까 당연히 측류죠. 공식에다 그대로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돼요, 요게. 그래서 레이놀드 수 64를 레이놀드 수 142.14로 나눠주면 0.45가 바로 요 마찰 손실 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3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29번 같은 경우는 측류에서 요 레이놀드 수 64를 레이놀드 수로 나눠주면 마찰 손실 계수값. 그다음에 여러분이 요 레이놀드 수 구하는 공식 요놈만 알면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30번 가죠. 자, 30번은 관을 갖다가 급격히 확대했을 때 마찰 손실 계수를 갖다 구하라는 거죠. 이쪽이 지금 수주예요. 수조. 자, 여기 배관의 요 직경이 10cm죠. 10cm. 요로 들어오는 그 유량이 0.2 세제곱 퍼 세크.
자, 그러면 여러분이 관의 그 급격한 확대, 즉 여기를 우리가 유속을 U1, 이쪽 유속을 U2라고 했을 때 마찰 손실 수도, 즉 관의 급격한 확대일 때 이 마찰 손실 수도는 손실 계수에다가 이 지분의 U1 마이너스 U2 요거의 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U1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죠. U1은 유량을 요 단면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유량이 0.2 세제곱 퍼 세크죠.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10cm는 미터로 하면 0.1m가 되는 거죠. 그래서 0.1m의 제곱이죠. 그래서 U1, 유속을 갖다 계산을 하면은 25.48이 나오죠. 자, 그럼 U2는 여기는 관에서 이쪽 수주로 물이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U2는 당연히 유속이 없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기 강에서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가정을 하면 강은 유속이 있지만 바다에서의 유속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U2는 제로가 되는 거죠.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서 여러분이 손실수도 계산하면 좋은데 손실계수값 안 주어지면 여러분이 무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 손실수도는 U1 25.48 마이너스 U2 제로의 가로의 제곱. 그러니까 G는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9.81 cm per sec의 제곱이니까 이거 미터로 하면 9.81 미터 per sec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수는 33.09m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2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31번 가죠. 자, 31번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물이 흐르는 관로에 적용할 때 제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는 거죠. 자, 이 배관이 이런 상태로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지점을 우리가 1지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를 2지점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여기를 어디를 그어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우리가 기준선. 자, 그럼 여기 배관 중심선 요 1지점까지의 요 거리, 수직거리를 우리가 위치 수도라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거 위치 수도 Z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지점에서의 그 전 에너지는 속도수도 이 지분의 U1의 제곱. 1지점의 압력수도 감마 P1이죠. 이때의 위치수도 Z1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지점에 있는 전 에너지. 자, 2지점 전 에너지 마찬가지로 속도수도 이 지분의 U2의 제곱이죠. 자, 압력수도 감마분의 P2죠. 위치수도 Z2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수평배관이면 요 1지점이나 2지점이나 기준선을 어디를 그려도 위치수도는 서로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평배관은 위치수도가 서로 같다는 거, 이건 꼭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상유체예요. 다시 말해서 요 1지점에서 2지점까지 갈 때 마찰 손실을 무시한 거죠. 즉 제로라고 가정을 한 이상유체. 이런 유체는 없어요. 실제 유체는 이쪽 여기서 여기 가면서 생긴 요 마찰 손실을 더해줘야 되겠죠. 이게 바로 실제 유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정상류 흐름이라고 하는데 요 정상류 흐름이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죠. 요 B를 빼야 돼요. 정상류 흐름이어야 되고 비압축성 유체, 그다음에 비점성 유체. 비점성 유체라는 것은 마찰 손실이
제로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다음에 유선에 따르는 흐름이 돼야,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그 방정식인데, 이 베르누이의 방정식은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 있죠? 화학자예요. 라보아제의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갖다가 이용을 한 거죠. 그럼 32번 가죠. 32번은 물이 원형관 내에서 요 측류 상태로 흐르고 있죠. 관의 지름이 3배로 커질 때 수도 손실은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자, 여러분이 요 측류에서 요 마찰 손실 구하는 공식, 요건 그 하겐 그 포화젤의 그 법칙인데요. 요 마찰 손실 수도, 요거는 비중량 감마 파이 관경의 4승분의 128의 점도 뮤, 관의 길이 L, 유량 Q. 이 공식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하겐의 포화젤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찰 손실 수두하고 관경하고 어때요? D의 4승분의 1에 이게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지금 여기 잘못된 오타가 난 게 여기 D가 아니고요. D에 4승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거는 전부 변화가 없고 단지 관지름만 3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럼 마찰 손실은 3의 4승분의 1, 즉 81분의 1로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답인데요. 여러분이 요 측류일 때 요 하겐 포화젤의 법칙, 마찰 손실 수도 구하는 공식, 요 놈을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33번 가죠. 이 33번은 요 모세관 현상이죠.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수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채워놓고 여기에다가 모세관, 유리관을 하나 꼽아놓죠. 이렇게. 자, 이렇게 가는 유리관을 한번 꼽아놓고요. 요거보다 조금 큰 모세관, 요거보다 더 큰 모세관. 이렇게 그 유리관을 꼽아놨을 때 가장 가는 관에 요 물이 상승하는 높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직경이 큰 모세관, 세 번째 큰 모세관의 요 직경에 물의 그 상승 높이는 관이 작을수록 물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승 높이 H는 4에다가 요 물의 그 표면 장력이죠. 여기에다 접촉각 코사인 세타. 세타는 모세관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죠. 그럼 요 각, 요걸 우리가 세타로 하는 거, 접촉각. 요거는 비중량으로 나눠주고 관경으로 나눠주면 요 모세관의 그 상승 높이가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요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죠. 요걸 갖다 여기다 대입을 하면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관경분의 4 시그마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옳은 거를 찾는 거예요. 자, 유리관의 요 지름에 반비례한다. 유리관의 직경에 상승 높이 반비례하는 거 맞죠?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자, 물의 밀도에 비례한다. 물의 밀도가 커지면 상승 높이는 작아지는 거죠.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가 되는 거죠. 중력 가속도의 반비례가 되는 거죠. 비례가 아니고 반비례.
자, 물의 표면 장력. 요게 물의 표면 장력이죠. 시그마가. 요거는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건 1번이 바로 맞는 그 답. 여기서 여러분 요 비중량은 밀도에다 요 중력 가속도 곱한 거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4번 가죠. 자, 34번은 물리량하고 요 차원에 옳게 짝지워진 거 얘기했죠. 그래서 이 차원은 우리가 표시할 때 요 질량 있죠. 힘. 요건 우리가 포스라고 하죠. 요건 우리가 힘. 그 다음에 요 L. 요거 길이죠. 랭스의 약자죠. 요건 길이. 그 다음에 요 T. 요건 타임. 요건 시간이죠. 그 다음에 요 M. 요거 우리 매스. 요건 질량이죠. 그래서 요 차원을 나타낸 식으로서 옳게 짝지워진 거. 자, 1번의 요 표면 장력. 자, 표면 장력은 뉴턴 퍼 미터죠. 자, 요거 N이니까 요거 뉴턴이니까 뉴턴은 힘이죠. 그러니까 F. M은 길이죠. 랭스. L에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분모에 있으니까. 다음에 2번은 점성계수죠. 점성계수는 뉴턴 세크 퍼 미터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뉴턴은 힘이죠. 힘. 세크는 타임. 요 미터의 제곱이니까 길이의 자승인데 이때 분모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이죠. 그 다음에 요 3번은 단위 중량당. 단위 중량이니까 단위 1세제곱미터당 뉴턴을 얘기하는 거죠. 자, 뉴턴 힘이죠. M은 길이니까 길이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에너지죠. 에너지는 여러분이 줄이라는 거 있죠. 줄. 줄이라는 것은 단위가 뉴턴, 미터하고 같은 단위죠. 그래서 뉴턴은 힘의 단위. 그다음에 미터는 길이의 단위. 그래서 FL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죠. 다음에 36번 가죠. 35번이요. 자, 35번은 여기 금속 화재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자, 금속 화재는 여러분이 K급 화재죠. 그래서 가연성 금속에 대한 화재에 맞는 얘기고, 금속이 괴상, 덩어리 상태보다는 분말이나 선의 형태로 존재하면 화재의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나트륨이나 요 칼륨, 삼류연물이죠. 경금속인데 이런 그 물과 만나면 수소를 발생시키는 금수성 물질이자. 자, Na, 나트륨이 물과 반응이 되면 NaOH, 수산화 나트륨 생기고 수소 기체 발생이 되는 거죠. 반응 계수 맞춰주려면, 몰수 맞춰주려면 NA는 서로 하나 같고, 자, H가 여기 2개니까 여기 2분의 1을 해줘야 반응 후도 H가 2개가 되는 거죠. 자,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해주면 되죠. 여기 2, 여기 2, 여기 2. 2분의 1에다 2를 곱하면 그대로 1이니까 뭐 안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칼륨도 똑같아요. 나트륨이 물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 발생되는 건 맞는 얘기죠. 4번에 소화시, 강화액 소화약제. 자, 이 강화액이라는 것은 물의 어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물에다가 K2CO3,
탄산칼륨을 섞은 것이 강화액 소화약제죠. 그래서 강화액 소화약제는 물소화약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금수성 물질인데 강화액 소화약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위험한 거죠. 36번 가죠. 자, 36번은 고발포 소화약제의 발포 배율하고 환원 시간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죠. 자, 여러분이 원액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포수용액이라고 하죠. 자, 이 포수용액을 발포를 시킨 거, 즉 거품이죠. 이걸 우리가 포라고 하죠. 자, 포수용액을 거품을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걸 발포라고 하죠. 반대로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그 거품이 꺼지면서 액체가 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환원이라고 하죠. 즉 환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포수용액이 액체였잖아요. 거품이 다시 소멸이 돼서 다시 액체가 되는 거, 그걸 우리가 환원, 처음 상태로 환원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발포 배율이 커지면 환원 시간은 짧아진다. 자, 발포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발포 전 포수용액 최적이죠. 이걸로 뭘 나눠주는 거예요? 발포 후에 최적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포 배율이 크다는 것은 거품이 그만큼 크게 된다는 거죠. 거품이 크게 된다는 것은 거품의 요 막이 얇아지는 거죠. 얇아지면 거품이 꺼지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환원 시간은 짧아지는 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환원 시간이 짧을수록 양호한 포소화약제다. 거품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좋은 소화약제죠.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린 거예요. 환원 시간이 짧을수록이 아니고 길수록 양호한 포소화약제죠. 막이 두꺼울수록 환원 시간 길어지죠. 즉 거품의 요 막이 두꺼우면 그만큼 오래 유지하는 거죠. 비눗방울 생각하시면 돼요. 비눗방울. 발포 배율이 작은 포는 포의 직경이 작아서 포의 막이 두꺼워지는 거죠. 즉 비눗방울을 이렇게 작게 만든 거하고 같은 양으로 크게 만든 거 보면 이놈이 당연히 이 두께가 얇죠. 이놈은 두껍고. 다음 7번 가죠. 자, 37번은 IG541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성분. 자, 이너젠 기체죠. 불활성 기체. 숫자가 이렇게 3개가 나오죠. 첫 번째 숫자는 질소의 함량, 두 번째 숫자 아르곤, 세 번째 숫자 이산화탄소죠. 여러분이 암기할 때 질소, 알곤, 탄산가스에서 질알탄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즉 541이라고 하는 것은 질소가 52%, 아르곤이 이게 40%, 탄산가스가 이산화탄소가 8%라는 거죠. IG541. 그래서 여기 IG01이 있죠. 01. 01이라는 것은 아르곤이 10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이 있죠. 100은 질소만 있다는 거니까 질소가 100%라는 거죠. 그 다음에 55가 있죠. 55라는 것은 질소 50%, 아르곤 50%.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IG541에 포함되지 않는 것, 질알탄 빼면은 3번의 요 헬륨, 이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8번 가죠. 자, 이 38번은 CO2 소화 설비인데 배관 등에 관한 내용인데 옳은 거를 갖다 찾는 거죠.
자, 전역 방출 방식에서 요 가연성 액체 또는 가연성 가스 표면화제죠. 약재 방사 시간이 1분 이내에 방사될 수 있어야 된다. 표면화제 1분 이내 요게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네요. 다음에 2번에 여기 신부화제죠. 신부화제는 10분이 아니고 7분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죠. 국소방출 방식은 1분 이내가 아니고 요거 30초 이내에 방사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요 신부화제에 있어서 설계 농도가 3분 이내가 아니고 2분 이내에 40%가 아니고 30%에 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8번은 바로 요 1번이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CO2 소화 설비 요 100원의 요 구경. 그래서 CO2의 그 소요량, 방출 시간 꼭 여러분이 요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39번 가죠. 자, 강화액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찾는 거예요. 강화액이라는 것은 물에 어는 점, 요 놈을 갖다가 강화시킨 거죠. 여기에다가 K2CO3, 탄산 그 칼륨을 갖다가 녹인 용액으로서 요 빙점을 낮춘 거죠. 즉 영하 25도가 돼도 얼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 염류, 요 놈이 바로 알칼리 금속 염류죠. 주성분으로 하는 수용액,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소화약제 그 용액은 약산성이라고 그랬는데 요 칼륨이 염기죠. 그래서 이거는 알칼리성을 나타내요. 근데 약알칼리성을 나타내는 거죠. 약산성이 아니고 약알칼리성이죠. 화염과 접촉 시 열분에 의해 질소가 아니고 CO2가 나오겠죠. 그리고 질식소화가 아니고 물이니까 냉각소화예요. 전기화재는 무상으로 방사하면 사용할 수 없다가 아니고 무상으로 방사하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0번 가죠. 자, CO2 소화약제 600kg를 갖다가 저장하라고 하면 몇 병이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충전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1.6 리터 per 킬로그램이라는 거죠. 자, CO2 용기에 내용적, 즉 여기 CO2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내용적이 68리터라는 거예요. 그럼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양은 68리터에다가 곱하기 한 병에 저장할 수 있는 거 1kg을 저장할 때 1.6리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터 없애지고 1.6으로 나눠주면 이게 42.5kg, 즉 한 병당 저장할 수 있는 약재의 무게가 42.5kg라는 거죠. 그럼 필요한 병수는 600kg를 42.5kg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병수가 나오겠죠. 14.11. 무조건 절상이니까 15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요 4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41번 가죠. 자, 41번은 공기 중 산소가 21%, 질소가 79%, 메탄가스 1몰이 완전 연소되었을 때 반응 생성물에서 요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 퍼센트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메탄이 CH4죠. 자, 이거 연소라는 것은 산소와 산화 반응이죠. 자, 생성되는 기체는 CH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공기 중에 질소가 79%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는 연소되지 않고 그대로
생성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니까 이건 1이라는 거죠. 즉 1몰이 메탄 기체 1몰이 연소할 때, 자, 반응 계수 참 맞춰줘야 되겠네. 몰수, 탄소 하나 서로 같고, 수소가 여기 2개니까 여기 4개죠. 그럼 여기 2가 들어가야 수소 개수가 맞죠. 4개, 4개. 그럼 산소가 지금 반응 후에 4개니까 여기 2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요 반응식이 완결이 되는 거죠. 자, CH4 메탄이 1몰이 연소할 때 산소가 1몰은 표준 상태에서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하죠. 그래서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리터의 산소가 필요한 거죠. 이건 필요한 산소량이에요. 자, 그럼 필요한 공기량은 자, 산소량이 필요한 산소량이 2 곱하기 22.4리터죠. 그런데 공기 중에 산소가 21%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0.21로 나눠줘야 필요한 요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필요한 그 공기량을 계산을 하면은 213.33리터가 이게 필요한 그 공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생성되는 요 질소의 양은 필요한 이 공기량, 자, 질소는 213.33리터, 이게 공기죠, 공기. 이 중에 질소가 79%가 있다는 거죠. 요거를 계산하면 168.53리터가 공기 중에서 여기 질소로 들어간 거죠, 질소가. 그럼 여긴 그대로 168.53리터는 그대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생성되는 요 기체를 보면 여기 1몰이죠. 이건 물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기체이기 때문에 모두 기체로 변하니까 수증기로 봐야 되겠죠. 수증기도 기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성되는 요 기체의 부피는 3몰이죠. 여기 1몰, 여기 2몰에서 3몰. 1몰은 22.4리터의 부피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쉽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질소의 요 생성 기체 중에서 질소의 요 퍼센트는 전체 기체 부피 분의 요 질소의 부피를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질소의 그 부피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전체 요 기체의 부피는 3몰이니까 3 곱하기 22.4리터 곱하기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죠. 질소의 부피 168.53리터죠. 이게 생성된 기체의 전체 부피 분의 질소의 부피 168.53리터죠. 여기에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질소의 그 부피 퍼센트 7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 맞는 그 답이 되는 거죠. 자, 4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조금 요 질소가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생성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알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문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